네, 안녕하십니까. 강 선생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에 있는 여대 알아볼 건데요. 오늘 알아볼 여대는 첫 번째, 서울여대, 두 번째, 동덕여대, 세 번째, 덕성여대입니다. 서울에 있는 숙명여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말고도 덕성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3여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올해 지원을 하는 고3도 의미가 있지만 고2 학생들이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지망하는 학교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서 내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도 정말 유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는요, 6호선 월곡역에 내려서 상권을 지나 살짝 언덕을 올라가면 있는 학교예요.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도심 접근성, 한강진역이라든지 이태원역이라든지 참 좋은 학교고요. 뒤쪽에서는 공원도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덕성여대인데요. 덕성여대는 우이신설선을 타고 가면 종착역 가기 몇 정거장 전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도 지하철 나오게 되면 학교 가는 길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카페 거리도 있고 도심까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환승을 한다면 또 금방 나오실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여대인데요. 서울여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랑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삼육대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거주 지역이 있어서 큰 상권이 없긴 한데 제가 갔을 때는 6호선 화랑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지리적 위치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변화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학생들은 3등급, 4등급, 5등급의 학생들이 입학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낮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입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죠. 맨날 말씀드리지만 내신을 이기는 비교과는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에서도 우리는 내신을 꼭 생각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변화된 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동덕여대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동덕여대 확인을 하기 전에 일단 수시 선발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뽑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정시 모집에서 인원을 줄이고 수시 모집에서 그 인원을 뽑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48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은 59명,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65명, 그리고 논술 우수자는 29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에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전형에서 모두 뽑는 인원수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는 정시 비중이 낮아지게 되고 정시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학과 모집에 대해서 조정이 조금 있는데요. 이 수시에서 미디어 디자인 전공은 학생부 종합전형인 동덕 창의인재 전형으로 뽑지 않게 되었고요. 기회균형 전형에서 정보통계학 전공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건 간단해요. 학과를 뽑거나 뽑지 않거나가 미세 조정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시를 확인해 볼게요. 정시는 학과별로 수능 반영하는 비중이 조금 변경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학과에서 국어 수학에서 우수한 영역으로 35%, 25%를 반영을 하게 되고 영어는 20%, 탐구는 20%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동덕여대의 변화는 사실은 정시에서 학생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목별 편차가 큰 학생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차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기존 반영 방식이 유리한데 크면 클수록 우수 반영 비중에 가산점을 주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천대가 옛날에 이런 방식을 썼었는데 정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등급만 놓고 보면 4등급대 학생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적분 기하 선택 시 100분위 점수의 5%를 가산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면 다른 과목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영어는 반영비가 줄고 반영 점수 국간 또한 감소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영어 3등급만 맞거나 혹은 영어가 4등급이 되어도 수학 점수가 높으면 커버될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과 모집 조정은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인문사회문화학을 미선발하고 영어 및 유러피언 스터디스는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대를 포함한 인문대학 그리고 자연정보과학대학은 가군으로 이동했고요. 사회과학, 경영대학, 큐레이터학 전공 그리고 문화지식융합대학은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게 되었고요. 사실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는 학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경쟁률 자체는 낮아지지만 입시 결과상 커트라인은 조금 더 올라갈 요량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다음은 덕성여자대학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성여대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에서도 몇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입시에서는 학생부 100% 전형이랑 고교 추천 전형 두 개를 교과 전형 명목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100% 전형은 원래 최저 등급이 있었고 고교 추천 전형은 최저 등급이 없는 대신 학교당 추천을 받아야 됐었는데 이제 고교 추천 전형만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뜻은 수능 최저를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 영역에서 합이 7등급이 되어야 되고요. 약대는 3개 영역에서 5등급이 되어야 됩니다. 경기대와 유사한 느낌으로 운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추천 자격에선 당연히 학폭 가해자는 불가능하다라는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네, 두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교과 성적을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좀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고교 추천 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 상위 3개 교과에서 등급이 산출되는 전 교과목을 반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평가로 받는 등급, 1에서 9등급을 받는 과목들은 모두 반영하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덕성여대 입학이 좀 많이 어려워지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세 번째, 약대 논술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으로 약대 학생들을 모집하겠다. 이 5명을 뽑게 되는데 논술 경쟁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약대에서 논술 전형을 시행해서 뽑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수 인력을 취하려는 학교의 의지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는 논술로 선발하지 않았거든요. 정시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학과별 수능 반영 비율 변경인데요. 아까 동덕여대, 덕성여대가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이번에는 덕성여대에서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약대에서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조정이 되고 수학에서는 확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게 큰 변화입니다. 정말 파격적인데 메디컬 학생들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수학 확통이 반영이 안 되는 학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고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과탐만 조금 잘 보게 된다면 수학은 확통을 볼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기존에는 국어 20%, 수학은 30%, 영어는 25%, 과학은 25% 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 올해 입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알아볼 학교는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수시 먼저 확인을 할게요. 기존에도 논술 전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저 등급을 없앴다라고 보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능 직전에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 자체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경쟁률이 폭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만 선발하는 까닭에 학생들의 묻지마 지원도 있을 거니까요. 조심히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정시 알아볼게요. 정시는 학과별로 수능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달라진 변화가 있습니다. 덕성여대랑 좀 유사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우수한 영역으로 가중 반영을 해주는 전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의 영역 중에 성적이 우수한 영역으로 35%, 30%, 20%, 15% 반영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잘 본 전형에 가중치를 두게 되는 그런 평가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40%, 40%, 20% 이렇게 3개의 영역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탐구로 수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반영을 하다가 가중 반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학생들의 정시 지원을 유도하려는 셈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편차가 큰 학생이 참 유리하고요. 성적이 들쭉날쭉한 학생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영어의 환산 점수 자체가 어차피 편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에서 3등급 내지 4등급 학생도 도전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재외국민 전형, 여기까지 새 학교의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학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장점에 맞춰서 학교를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등급이 조금 낮은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실 대학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서울이라는 게 1등급과 2등급을 맞아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신 철저히 공부하고 비교과 영역도 잘 챙겨서 이런 나에게 맞는 학교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시는 결국에는 전략이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셔서 방학이 끝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강 선생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